자, 따라라라라라라 따라. 자,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이 있어요.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이 있어요. 여기에 A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해볼게요. x1, y1. 여기에 B, x2, y2. 여기다 바로 적을게요. x2, y2. x2, y2. 이때 이 두 점으로 우리가 학교 선생님이야. 그래서 문제를 내고 싶어. 그 문제를 내고 싶으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한 거잖아요. 그쵸? 두 점, 예를 들어서 뭐 1,1과, 예를 들어서 아까 5,3이 있대.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라고 하면은 일단은 y는 ax 더하기 b로 세팅을 해서 기울기 a 구하고 y축만 비교하면 되잖아. 그래서 a 구했어도 a 해가지고 x값 증가량 분해 5 빼기 1분의 y값 증가량 3 빼기 1 해가지고 2분의 1이구나 4분의 2니까 다시 2분의 1 쓴 다음에 1,1 대입해서 b도 구하고 그쵸? 이렇게 해서 기울기 구하고 이런 직선의 방정식 구하라는 문제도 중학교 때 했었고 그리고 또 뭐도 낼 수 있겠어. 뭐 두 점을 우리가 지금 저번 시간에 배운 걸로도 두 개의 문제에다 두세 문제 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첫 번째는 두 점을 이은 선분의 길이는 얼마니? 이 선분의 길이는 얼마니? 우리는 이 선분의 길이를 바로 직각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정리의 원리를 이용해서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다른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이 합과 같다. 를 이용해서 선분 AB를 구할 수 있었죠? 선분 AB의 제곱은 요 길이, 여기 C라고 잡을까? 선분 AC는 큰 수 빼기 작은 수니까 x2 빼기 x1 선분 BC도 큰 수 빼기 작은 수니까 y2 빼기 y1이 돼서 요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다른 두 변의 길이의 제곱에 합과 같아요 해서 x2 빼기 x1의 제곱 더하기 y2 빼기 y1의 제곱이라고 해서 아주 손쉽게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할 수 있죠. 계속 써먹을 거니까 이 단원, 이 대단원 변의 방정식에서 계속 쓸 거니까 잊어먹지 마시고 한편 좌변의 제곱이 우변이니까 좌변은 우변의 제곱근이 되겠죠? 근데 길이는 음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따라서 선분 AB는 원래대로라고 하면 우변 플러스 마이너스 붙어야 되는데 길이는 음수가 없으니까 항상 양수니까 루트 x2 빼기 x1의 제곱 더하기 y2 빼기 y1의 제곱이 되겠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또 우리가 또 저번 시간에 배운 걸로 문제를 낸다면 이런 문제 낼 수 있겠죠. 이건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의 좌표를 구하라 라는 것도 낼 수 있다는 거지. 그치? A의 좌표가 x1, y1이고 B의 좌표가 x2, y2일 때 M 대 N으로 뭐 2, 3 대 2, 뭐 5 대 4, 뭐 1 대 2 이렇게 쪼개는 요 내분점 P의 좌표까지 우리는 공부를 했었습니다. 한 번밖에 안 해서 기억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점 P에 얘도 좌표가 있겠죠? X좌표, Y좌표가 있는데 점 P의 X좌표는 다음처럼 했었죠? 어떻게? 연습 M 더하기 N분의 분수꼴이에요. M 더하기 N분의 B의 합분의 크로스 M 곱하기 X1, M 곱하기 X2 누구? 크로스니까 M 곱하기 X2 더하기 N 곱하기 X1 그랬죠? MX2 더하기 NX1이 되고 점 P의 Y좌표도 똑같죠? 내분점이니까 선분 AB를 R에서 내분하는 점의 P의 Y좌표는 네모는 역시 M 더하기 N분의 크로스 M 곱하기 Y2 M 곱하기 Y1 이렇게 곱하겠다.
ny2 더하기 ny1 이렇게 됐죠? 천천히 기억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거 선생님 이 공식 왠지 저 비슷한 거 한 적이 있다라고 했죠. 중학교 2학년 과정 도형의 달용에서 사다리꼴에서 요 윗변을 A, 아랫변을 B라고 하고 얘를 갖다가 M 대 N으로 내분하는 요 길이를 X라고 하면 이때 X는 M 더하기 N분의 크로스 MB 더하기 NA다 라고 우리가 중2 때 공부했었습니다. 이런 평행선 길이 구하는 거 평행선의 길이 윗변 아랫변과 평행한 평행선 길이 구하는데 거기서 비슷해요. 이런 원리가 있었다. 여기까지 했었습니다. 문제 풀어봅시다. 그러면 기본 개념들을 했었고요. 문제를 풀어봅시다. 혹시 숙제 235, 236, 237, 238, 239쪽 질문 284번 그리고요 281번도 해봅시다. 그 다음에요 291번 좋아요. 그 다음 또 292번 요 패턴이군요. 오케이 이런 거 한번 넘어가야지. 몇 번 해보면 익숙해질 때까지 해보는 거야. 그 자전거를 나는 내 취미생활이 운동이 자전거거든요. 근데 원래 내 자전거는 나는 내가 탄 자전거는 바퀴가 되게 조그만 자전거예요. 미니벨로라고 해서. 근데 미니벨로인데 타다 보니까는 남자라면 스피드를 내고 싶잖아. 그래가지고 조금 더 스피드를 달리는 자전거를 바꿨는데 근데 걔는 그 자전거를 빨리 달리기나 오르막길 올라가면 기어를 갖다가 조절했는데 앞에 기어가 있고 뒤에 기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야. 근데 그러면은 이게 익숙해지려면 자꾸 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타면서 오르막도 올라가고 평지도 가보고 내리막도 해보고 그러면서 자꾸 연습하다 보니까 익숙해지긴 하더라고. 근데 또 방학 동안에 또 못 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어떻게 했었지? 하면서 또 기어도 잊어먹고 막 기어 넣는 거라고 하던데 까먹고. 네. 너희들 학교 가면은 또 다시 열심히 탈 예정인데 연습하면 됩니다. 수학도 마찬가지로 여기 새롭게 배우는 것들은 처음 배우면 당연히 난이도가 높아서 어렵다라기보다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어렵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낯선 거니까 자꾸 보면 될 겁니다. 281번 보겠습니다. 두 점이 있는데요. 점 A의 좌표는 -1, A, 점 B의 좌표는 A, 5. 둘 다 A라고 하는 문자가 있어요. 이때 선분 A의 B의 길이가 뭐가 되도록? 최소가 되도록. 선분 AB가 최소의 길이가 될 때, 미니멈. 최소가 될 때. 그럼 선분 AB를 갖다가 표현해 봅시다. 선분 AB는 루트 x값의 차의 제곱 a 빼기 1 a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y값의 차의 제곱 a 마이너스 5의 제곱. 선생님 여기서 이거 안 빼요? 어차피 차의 제곱을 할 거니까 아시다시피 7에서 3을 빼서 제곱을 하나 3에서 7을 빼서 제곱을 하나 당연히 7 빼기 3하고 3 빼기 7은 같지 않죠. 하지만 제곱을 하게 되면 이 두 결과는 어떻습니까? 같지요? 그래서 우리 외울 때 어떻게 한 거예요? x 좌표의 차의 제곱 더하기 y 좌표의 차의 제곱을 부른 겁니다. 여기는 기울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순서가 중요한데 여기 두 점 사이 거리 구할 때는 차의 제곱을 할 거기 때문에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더라. 그래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문자를 좀 앞으로 빼줬습니다.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시다시피
요 근호 안에 있는 요 식이 최소가 될 때 이 값이 최소가 되겠죠. 이해가셨죠? 그쵸? 아, 결국 얘가 최소가 되면 되겠구나. 자, 근호는 그대로 써줄게요. 근호 써주고 전개하겠습니다. 전개. 전개가 어떻게 되나요?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5가 되고요. 좀 짧네요. 따라서 얘는 a제곱 2a의 제곱 2a 마이너스 10a 마이너스 8a 플러스 26이 되고 보시다시피 a가 몇 차식입니까? 2차식이죠. 내가 만약에 얘를 갖다가 뭐 y라고 하면 가로축 a축 세로축 y축이 아래로 블록이 2차 함수가 되겠지. 그럼 아래로 블록이니까 최소값 존재예요? 최대값 존재예요? 최소값 존재하겠죠. 아, 이거 표준형으로 바꿔서 꼭지점에 y좌표 구하라는 문제구나. 맞아요. a에 받은 2차식의 최소값이 최소가 될 때니까 얘를 갖다가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되겠지. 요 점에 좌표 구하는 건데, 자, 표준형으로 한 번 더 이쁘게 만들어줘 볼게요. 2로 묶으면 a제곱 빼기 4a가 되고, 좀 더 올래? 야?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상수 4를 더해주고 빼줍시다. 그러면 완성! 루트 2 a-2의 제곱 마사 나오면서 마8 되고 마8이니까 플러스 18 되겠네요.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하라는데 18은 고정된 값이고 가로의 제곱이 최소가 될 때 이 근호한이 최소가 되겠죠. 따라서 꼭지점의 좌표 구하는 것처럼 얘가 0 될 때더라. 얘가 0일 때 실수의 제곱이 가장 최소가 되겠지. 따라서 a가 2일 때 a 값 구하는 건가? 최소값 구하는 건가? 아, a 값 구하는 거구나. 답 나왔네요. a가 2일 때 만약에 최소값까지 구하려면은 루트 18 되겠죠. 루트 18이 최소값이 되겠다. 3루트 2 a가 2일 때 최소값 3루트 1을 갖는다 라고 말하면 되겠죠. A에 관한 2차식,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을 때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2차 함수의 문제들을 이렇게 도형의 방정식에서 두 점 사이 거리로 2차식 문제를 낸 겁니다. 최소값 문제를. 해석되시죠? 그 다음에 84번. 세 정점이 세 정점. A 2,1 A는 2,1 B는 2,7 C는 4,3 좌표가 다 정해져 있어요. 이 세 정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외심의 좌표를 구하세요. 자,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형은 5개의 마음이 있어요. 삼각형의 오심이라고 그래서 삼각형의 오심 5가지 마음 5가지 마음이 있는데 다 아시다시피 뭐 있습니까? 외심, 내심, 무게중심 그 다음에 수심, 방심. 색깔이 달리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 앞에 3개는 교육과정에 나오는 단어고요. 교과서에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단어는 아마 본 적이 없을걸요? 없으니까. 근데 학교 시험 문제 나와요. 학교 시험 문제는 이거 중3 과정에서 그 원주각 할 때 나오고요. 수심은 방심은 중학교 2학년, 3학년 문제에서 나옵니다. 뭐 시간 별로 안 걸리게 짧게 이야기하자면 먼저 외심은 아시다시피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죠. 외우십시오. 외워. 저걸 계속 외워.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 계속 되뇌이고 외우고 공부를 하러 왔으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세상 쉬운 게 공부를 하러 왔는데 그녀를 생각하거나 공부를 하러 왔는데 잠을 자거나 놀러 갔으면 놀아야 되고 먹으러 갔으면 먹어야 되지. 뷔페집 갔는데 어머 입맛 없어 하고 뷔페
그거 손해지. 갈비집을 갔는데 되게 갈비를 안 먹고 오면 그게 뭐야? 손해지. 그러면 안 되지. 공부하러 갔는데 학교에 공부를 하러 갔어요. 근데 공부하시면 됩니다. 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공부하러 갔으면 공부하시면 돼요. 학교를 갔는데 막 이상한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 자, 생각해. 외심이 뭐라고? 세 변이 있는데 세 변에 수직이 등분선의 교점. 선분 BC의 수직이 등분선의 교점. 수직으로 쏘고 이등분했다 이거죠. 선분 AB의 수직이 등분의 교점. 선분 AC의 수직이 등분의 교점. 그랬더니 한 점에서 만나. 우리는 이 점을 O라고 보통 지칭하고 당연히 점 O에서는 각 꼭지점이 이루는 거리가 어떻습니까? 같지요. 선분 OB, 선분 OA, 선분 OC가 같고 왜 같아? 둘이 합동. 거기까지는 안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원이 그려지더라. 우리는 이 원을 삼각형 ABC의 외적 원이라고 중2 때 부르고 중3 때는 바뀌지. 중3 때는 얘가 이 원이 주인공이야. 원이 주인공이니까 우리는 이 선분 BC를 뭐라고 불러요? 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중3 때는 한 호에 대한 중심각은 각 BOC는 그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의 몇 배다? 2배다 라고 공부를 했잖아요. 이 중2랑 중3이랑 주체가 다릅니다. 중2의 주체는 삼각형이고 중3 때 주체는 원입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르고 그 다음에 내심. 내심은 삼각형이 있으면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 각의 이등분 고등학교에도 심심치 않게 나오기 때문에 알려주는 겁니다. 안다라는 전제하에 계속 문제 낼 거예요. 도형 파트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이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을 I라고 하고 I에서는 각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죠. 각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아서 요렇게 원이 그려지는 거죠. 자, 얘도 원의 입장에서 보자면 중2 때는 삼각형 입장에서 봤더니 원이 내접하지만 중3 이후부터는 원의 입장부터 생각해야 되니까 원의 입장에서는 선분 BC를 뭐라고 부릅니까? 접선이라고 부르죠. 뭐라고 불러요? 접선. 그리고 얘를 뭐라고 부르니까 접점이라고 접점. 그래서 뭡니까? 원 밖에 한 점에서는 접점까지 거리가 어쩐다? 같다. 당연하지. 얘네들이 무슨 관계니까? 합동이니까. 이렇게 공부했었고요. 그 다음 무게중심. 무게중심은 오늘 우리 어떻게 엊그저께 중선 정리 파푸스의 정리도 했었는데 뒤에 또 나옵니다. 여기 바로 몇 페이지 넘기면 무게중심 또 나오는데 세 중선 중점 잡고 대각하고 이어 중점 잡고 대각하고 이어 중점 잡고 대각하고 이어 그러면 한 데서 만나게 되는데 우리는 이 점을 G라고 하고 얘를 무게중심이라고 부르죠. 무게중심은 중선을 꼭지점으로부터 몇 대 몇? 2대 1로 나눈다. 그리고 이 6개의 삼각형 넓이가 전부 다 똑같더라. 이런 공부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수심이죠. 수심은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삼각형에 세 수선의 교점이에요. 수선은 알잖아. 꼭지점에서 대변에 수선을 내려. 얘랑은 다릅니다. 얘는 중점을 이은 거고요. 얘는 그냥 수선 내린 겁니다. 얘랑도 다릅니다. 얘는 변의 수직이 등분 직각 있다고 둘이 같은 게 아니야. 얘는 변에 중점 잡고 수직으로 쏜 거고 얘는 중점 잡고 수직으로 쏜 게 아니라고.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대변의 수선을 내린 거예요. 점 B에서도 마주보는 대변의 수선을 내리고 점 C에서도 마주보는 수선을 내리면 한 점에서 만나게 되고 우리는 이 점을 수식 H라고 부릅니다. 얘는 중3 때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 A, B, C, D, E, F, H 자, 7개의 점이 있습니다. 4점을 동시에 지나는 원은 몇 개일까요? 중3 원주각에서 나옵니다. 4점을 동시에 지나는 원은 몇 개일까요? 여기서는 이제 사각형의 성질, 원이 있으면 원과 사각형 성질도 하나 공부해야 돼요. 아시다시피 원이 있다요.
여기 안에 사각형이 있어.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성질이 있습니까?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마주보는 가격 크기하고 몇 도다? 180도다. 그쵸? 요거를 이용해서 찾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얘가 직각이면 이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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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직각이 돼서 이 네 점을 지나는 원이 이렇게 하나 존재하고 직각이니까 요렇게 사각형을 보고 요 네 점을 지나는 원이 또 요렇게 존재하고 직각이니까 이 FBDH 지나는 원이 또 이렇게 존재하고 세 개 있고 그 다음 여기 한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어쩐다? 같다. 호 BC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에 원주각의 크기가 같다 해서 이렇게 BFEC를 지나는 원이 하나. 다시 말해서 선분 BC 삼각형의 한 변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 하나. 근데 그 원이 F랑 이루어지다. 같은 방법으로 선분 AC를 지름으로 하고 점 D와 점 F를 지나는 원이 이렇게 하나. 반원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같다. 또 이렇게 같은 원리로 또 하나. 그래서 모두 6개의 원이 그려집니다. 라고 중3 때 물어봅니다. 방심은 뭐냐면 방심은 이 삼각형 좀 짧게 그릴게. 삼각형이 있어. 삼각형이 있어서 연장선을 그린다요. 그래서 A에서는 각의 등분선을 그려. 각 A에서는 각의 등분선을 그려. 각 B와 각 C에서는 외곽의 등분선을 그어. 여기서도 외곽의 등분선을 그어. 한 점에서 만나네. 이 점을 5라고 잡고 이 점에서 반직선 AB의 수를 내리고 선분 BC의 수를 내리면 이 두 직각삼각형은 R, H 공통, S, A 합동, R, H, A 합동이 돼서 이 선분과 이 선분이 같고요. 또 이렇게 수선 내리면 이것도 직각이니까 얘도 R, H 공통 두 각이 같아. A 합동이 돼서 또 이변과 이변이 같아서 이 점을 점 D, 이 점을 점 E, 이 점을 점 F라고 하면 원점 5에서부터 한 점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이니까 이렇게 원이 그려집니다. 이 원을 삼각형 ABC의 방접원이라고 부르고 이 점을 방심이라고 부릅니다. 이 문제 풀어본 적 있습니다. 어째? 이런 문제죠. 원이 있다. 원 밖에 한 점에서는 접선을 몇 개 그을 수 있습니까? 2개 그을 수 있죠. 2개 그을 수 있습니다. 2개, 이쪽 위로 하나 접하게 아래로 하나 2개 그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A, 이 점을 B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또 접하는 선분 하나를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접하는 선분을 그려서 이 접점을 C라고 하고 이 점을 P, 이 점을 Q, 이 점을 R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선분 PA가 12cm일 때 색칠된 삼각형 PQR의 둘레를 구하라. 요 원이 바로 이 삼각형의 지금 방접원입니다. 요 원이 지금 딱 각이 등분선이란 말은 안 했지만 이게 딱 방접원이 되고요. 지금 비슷하죠? 네. 지금 보면 요게 12cm인데 이 삼각형 둘레 얼마? 24. 왜? 원밖에 한 점에서는 접점까지 거리는 서로 어때야 됩니까? 같아서 얘도 12cm가 되고 원밖에 한 점에서 접점까지 거리는 같아야 되니까 QA와 QC가 같군요. PQ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QA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PQ 더하기 QA는 얼마예요? 10이에요. 근데 QA와 QC가 같대요. 그럼 PQ 더하기 QC도 12cm가 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PR, RB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각각은. 하지만 둘이 더한 건 분명히 12는 맞아요. 근데 RB하고 RC하고 같대요. 따라서 PR 더하기 RB가 12이므로 PR 더하기 RC도 12가 되겠다. 그래서 둘레는 24. 이런 문제를 풀었어요. 이렇게 잘 알아두시고 삼각형의 오심. 네. 다음에 또 궁금한 물어보는데 되도록이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로 와서 좀 많이 들었는데 50 간단하게 봤고요. 한 번은 봐야 되니까 봤습니다.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중심 구하라 했나요 지금? 네, 외심의 좌표를 구하라 라고 했네. 지금 이 삼각형 보시면 뭐 대략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뭐 A 2,1, B 2,7, C 4,3 대충 잡읍시다. 그러면 여기 이제 세 변의 수직이 등분선 요점이니까 여기 외심이 있겠죠? 그래서 외심의 특징으로 이 외심의 좌표를 내가 A, B라고 할게. 그럼 X좌표, Y좌표 두 개 좌표 구해야 되니까 등식 몇 개 필요하겠다? 2개 필요하겠다 이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외심의 특징에 의하여 외심에서는 각 꼭지점이 이루는 거리가 어때요? 같아요. OA, OB, OC가 전부 다 같아요. 그래서 원이 그려져요. 따라서 OA와 OB가 OC가 전부 같으므로 우리는 이런 구조의 등식을 뭐라 부르겠다? 연립방정식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세 개의 수 또는 값이 같아지는 형태를 연립방정식이라고 하고요. 얘를 갖다가 푸는 건 OA, OB는 같다. 또는 OB, OC는 같다, OA, OC는 같다 해가지고 식만 드시면 돼요. 얘를 기억, 얘를 니은 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짜잔! 그러면 OA, OB 같으니까 제곱에도 같겠죠? 성분 양수니까 두의 값이 같대요. 그럼 제곱에도 같아서 우리 OA의 제곱은 OB의 제곱 같다, OB의 제곱 OC 같다로 OB의 제곱은 OC를 같다로 식을 만들어 봅시다. 먼저 기억! OA의 제곱은 A-2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1의 제곱이 되고요. OB의 제곱은요. X값 4의 제곱 더하기 Y값 4의 제곱 하면 되겠죠. 따라서 A-2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7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어머! 웬일이야. 없어져. 땡큐 왜 이리 와. 땡큐. 없어. 그럼 얘만 정리하면 되겠다. B제곱 마이너스 2B 더하기 1은 B제곱 마이너스 2 곱하면 2배 14B 플러스 49 B제곱 없어지고 마이너스 3이 넘어오니까 12B는 48 웬일이 딱 정수야 딱 정수 B는 4 자 니은 합시다 니은 이러면 땡큐 하지 니은 5B의 제곱 5C의 제곱 같다 5B의 제곱 A-2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7의 제곱은 5C의 제곱, A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3의 제곱이 됐겠네. 그런데 우리 위에서 기억해서 감사하게도 B 값을 구해내버렸죠. B가 4니까 대입해가지고 해봅시다. 먼저 정리하겠네요. A 빼기의 제곱은 A 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4가 되고요. 4 빼기 7의 제곱은 9 맞죠?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이 되고 4 빼기 3이니까 1 되네. 그럼 1! 아싸! 2차 또 사라지고 마이너스 8A 넘어가서 4A는 4 더하기 9는 13 얘는 17 그럼 13 넘어가서 4 되는구나. 아싸! A도 1 A는 1, B는 4 그럼 외심의 좌표는요 X좌표, Y좌표니까 1,4가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이 문제 뒤에 가면 또 나온다요. 왜 또 나와요? 다른 방법으로 풀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요 다음에는 다른 방법으로 풀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풀 거냐면요. 외심의 정의로 풀 겁니다. 외심의 정의가 뭐였어요? 외심이란 우리 남성분들, 여성분들 외심이란 세 변의 수직이 등분선의 교점이에요. 아 제발 좀 외워줘. 세 변의 수직이 등분선의 교점. 세 변의 중점 잡고 그러니까 컴퍼스가 없네. 내 손에 지운 것 같은데. 자 고급 문제에서 자 선분 AB가 있어요. 선분 AB의 수직이 등분선을 작도하세요. 이제 작도해 볼게요. 작도합니다. 내 손이 컴퍼스입니다. 잘 보세요. 작도를 어떻게 할 거냐면 지문 좀 묻히지. 아니 이거 대부 묻히까지 묻혀. 아이씨. 내 손이 원이야 원. 그래서 원 하나 이렇게 그리고 알겠습니까? 반지름이 딱 요 내 손만큼만 반지름 원 하나 그리고 이쪽에서도 원 하나 그리고 그래가지고 만나는 두 교점을 눈금 없는 자로 이어주잖아요. 이 선이 정확하게 선분 AB를 수직 2등분한 요 선이 바로 이 직선의 L이라고 하면 이 직선 L의 이름이 바로 뭐야? 선분 AB의 수직 2등분선입니다. 자, 요거 하나는 기억합시다. 각이 2등분선까지는 바라지 않을게. 수직 2등분선은 좀 알자. 우리 교양인으로서. 두 정점이 있어. 자, 순서가 이렇게 될 거야. 두 정점, 딱 정해진 A, B 다 있어. 이 두 정점을 이었다요. 이었을 때 두 각 점을 원의 중심으로 해서 원을 그려서 두 원이 만나는 교점을 이었을 때 이 직선을 선분 AB의 수직이등분선이라고 하고 그 직선 위에 만약에 한 점에서 A, B 두 정점까지를 이었다요. 그러면 이 길이랑 이 길이는 어떨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겠죠. 이유까지도. 왜? 이 점을 내가 P라고 잡으면 이 점을 M이라고 잡을까? 삼각형 PAM과 삼각형 PBM이 뭐가 되기 때문이죠? 합동이 되기 때문이죠. 이거가 중2 때 공부한 겁니다. 엄청 강조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중1, 중2 때 공부한 건데 합동입니다. 따라서 PA와 PB는 같고 P가 6이 때예요. 그래도 PA와 PB는 같겠죠. P가 6 있어도 같겠고 결국 이렇게 말해도 되겠네. 저번 시간에도 한번 말했는데 실례가 안 된다면 이 직선 L 위에 어떤 점에 서더라도 A와 B까지의 거리선은 어떻습니까? 선분 그으면 같지요? 집중 좀 하자. PA와 PB는 같아. 맞춰라 시험에 나오면. 그렇다면 이 직선은 두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 되겠네. 지금 내가 한 말 잘 들었어요? 두 점 A, 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좌취의 방정식을 구하세요라고 문제를 낼 거예요.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두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두 정점 A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은 몇 개 있어? 몇 개 있어요? 지금 해석하세요. 무수히 많아요. 지금 무수히 많죠? 2점 다 되는 겁니다. 그 점들이 모여서 뭐가 되는 거야? 선이 되겠지. 이 선의 이름이 뭐라고? 선분 AB의 수직이등분선이라고. 이 점들이 모여서 이 선이 뭐라고? 선분 AB의 수직이등분선이라고.
잘 들었어요? 두 정점으로부터 지금 계속 이 점과 좌표에서 물어본 거 있었잖아.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좌표 거리다. x축 위에 있어. 그 점 찾아봐. y축 위에서 그 점 찾아봐. 계속 물어볼 거라고. 오케이? 두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을 두 정점 선분 A, B 뭐가 된다고? 수직 이등분이 되는 거예요. 일단 다음에 또 나올 건데 일단 오늘 여기까지. 천천히 고민해보고 생각하면 됩니다. 291번 볼까요? 좌표표면에 투영시킨 문제죠? 설명하세요. 증명하라는 소리지. 얘들 설명하세요 했지만 증명. 자, 삼각형이 하나 있습니다. 삼각형 ABC의 변 BC 위의 점 D에 대하여 선분 BD는 E 곱하기 CD일 때 선분 BD는 E 곱하기 선분 CD일 때 그때 다음이 성립합을 증명해봐라. 뭔데? AB의 제곱 더하기 E 곱하기 선분 AC의 제곱은 3 곱하기 선분 AD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CD의 제곱과 같음을 증명해봐라. 위에 파푸스의 정리, 필수의 제곱 증명한 거랑 똑같이 할 겁니다. 자, 일단 얘부터 좀 볼까요? 선분 BD는 ECD, 2 곱하기 CD랍니다. 얘를 가지고 그렇다면 뭡니까? CD가 1이면 BD는 2가 되는 거고 CD가 3이면 BD는 6이 되겠죠. 결국 BD 값이 선분 CD 값의 몇 배다? 2배다 이 말이잖아 지금. 그치요? 즉 다시 말해서 선분 BD 대 선분 CD가 2대 1이에요. BD가 2개일 때 CD는 하나야 이 말이지 지금. 또는 내향의 곱은 우변, 외향의 곱은 좌변 이렇게 해석해서 좋고. 그럼 BD 대 CD가 2대 1이니까 B 여기 있어. C 여기 있어. 그러면은 BD 대 CD가 2대 1이면 여기 대 3등분 했을 때 너가 D가 되는 거구나. 이해가셨죠? 오케이. 됐지요? 이렇게 됐고. 그 다음. 자, 증명을 할 건데요. 증명을 하기 위해서 그 A를 좀 더 옆으로 밀어버릴게. 일사분면에 만들기 위해서. 상관없는데. 그냥 내가 좀 더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이렇게 좀 밀겠습니다. 이렇게. 자, 점 B를 얘를 갖다가 이제 이 삼각형을 좌표평면에 투영을 시킬 거야. 즉 x축, y축 원점에 해당하는 애를 만들 건데 어떤 문제에 따라서는 점 B를 원점으로 잡고 얘를 x축, y축으로 하는데 좀 문제를 편하게 보기 위해서 점 D를 원점으로 볼게 내가 지금. 오케이? 점 D를 원점으로 보고 그럼 더 씌울게요. 여기에 더 씌웁시다. x축 점 D에서 y축 이렇게 좀 세팅 좀 해주고 그리고 점 A, B, C를 문자로 잡을게요. 일단 점 D 너는 원점 역할을 할 거야. 너는 원점을 맡아줘. 점 A는 너는 일사분면에 있는 점이라고 A, B를 맡아주고 점 C 너는 이 길이를 내가 C로 볼게. 그럼 너는 C, 0이 역할이 되겠네. 그러면 얘가 2대 1을 좀 활용하고 싶어요. 얘를 그냥 D, 0을 잡는 것보다 지금 거리가 2대 1이니까 요 원리가요. 갖춰준 거니까 써먹어야겠죠? 그러면 이 길이도 C인데 원점으로부터 왼쪽으로 갔으니까 여기서 C는 지금 양수 역할을 한다면 B의 좌표는 마이너스 2C,0이라고 해도 됩니까, 성민?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제 증명합시다. 증명! 좌변부터 해볼게요. 좌변 AB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AC의 제곱이죠. 해봅시다.
AB의 제곱 X값의 차의 제곱 더하기 Y좌표의 차의 제곱 되겠네. 따라서 A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되고 별거 아니죠? 플러스 2AC의 제곱. 그럼 AC의 제곱은 X값 차의 제곱 A-C의 제곱 더하기 Y값 차의 제곱 B의 제곱 되겠습니다. 전개해서 동류항끼리 만들어줍시다. 전개해주면 A의 제곱 플러스 9 곱한 건 2배 4AC 더하기 4C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전개해서 2배 합시다. A제곱의 2배 2A의 제곱 마이너스 2AC의 2배 마이너스 4AC 플러스 C의 제곱의 2배 2C의 제곱 B의 제곱의 2배 2B의 제곱 되겠네. 마이너스 4AC 플러스 4AC 없어지고 A제곱 2A의 제곱 3A의 제곱 B의 제곱 2B의 제곱 3B의 제곱 4C의 제곱 2C의 제곱 6C의 제곱이 되는구나. 이렇게 일단 좌변 정리. 그 다음 우변 가봅시다. 우변은 3 곱하기 AD의 제곱 더하기 CD의 제곱이니까 그럼 3 곱하기 AD의 제곱 AD의 제곱 필요하죠. 그러면 AD는 뭐 A 빼기 0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0의 제곱이니까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되겠네. CD의 제곱 C 빼기 0이니까 C의 제곱 그대로 되겠지. 그거의 2배니까 2C의 제곱 돼서 전개하면 3A의 제곱 더하기 3B의 제곱 더하기 6C의 제곱 돼서 와우! 좌변, 우변, 일치. 직면 끝. 이렇게. 직면 끝. 좌표 표면에 투영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292번도) 세팅만 해줄게요. 우리 친구들 한번 해봐요. 선생님 저 이거 중3 때 해봤어요. 맞아요. 중3 때가 아니라 중2 때구나. 피타고 정리해서 했었는데 피타고 정리에서는 따르기 증명했는데 요즘에 좌표 평면을 이용해버려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그래 이 직사각형을 좌표 평면에 투영시킬 건데 점 B가 원점으로 오게 할 거야. 점 B가 원점으로 오게. 뭔 말인지 알겠지? 점 B가 원점에 오게.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잡고. 여기에 똥점 P가 있대요. 똥점 P의 좌표를 A, B가 잡겠습니다. 이 똥점 P에서 점 A의 선분은 있고 점 B에도 선분은 있고 점 D에도 선분은 있고 점 C에도 선분을 이기면 중2학년 때 피타고라스 정리 때인데요. 피타고라스 바로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할 때 했었습니다. 어떤 공식이 나오냐? P의 제곱 더하기 PC의 제곱은 PB의 제곱 더하기 PD의 제곱이 아까 같다라는 공식인데 그게 증명함을 보이세요? 알겠어? 자, 어렵지는 않고요. 점 D의 좌표를 우리 C,D라고 합시다. 그럼 점 C의 좌표는 C,0이 될 테고요. 점 A의 좌표는 Y좌표 값이 같고 Y축에 있으니까 얘는 0,D가 되겠죠. 점 B는 원점으로 잡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좌변 쭉 아까처럼 우변 쭉 해가지고 그러면 좌변 우변에서는 똑같은 식이 나올 겁니다. 알겠죠? 세팅만 해주면 할 수 있을 겁니다. 10분 쉬는 시간에 한번 해보세요. 10분 쉬었다 합시다.